6개월 부트캠프 국비 지원 개발자 절대 취업 못합니다. 개발자 수요가 넘쳤을 때도 6개월 학원 출신은 취업하기 어려웠어요. 가더라도 대부분 SI 파견 회사를 다니다가 한계를 느끼고 이 업계를 떠났어요. 50명 미만이 작은 회사도 2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신입이 무려 182명이에요. 이걸 6개월 개발자가 뚫고 들어간다? 그분은 뭘 해도 잘하실 분입니다. 저도 이력서를 종종 받고 평가하는데요. 6개월 부트캠프만 다닌 취준생 이력서를 보면 메리트가 없어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길까요? 우선 국비 지원 학원 측 문제와 수강생 측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국비 지원 학원 측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부트텐트에서 전 부트캠프 운영했던 분이 올린 게시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누구나 취업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취업률 통계예요. 대부분의 학원이 취업률 80%, 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 같은 문구를 내세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통계에서 빠지고 연락에 닿지 않은 사람도 모름으로 제외가 되고 실제로는 개발이 아닌 전혀 다른 직종으로 취업한 사람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취업률은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수료생 거의 다 취업했네? 싶지만 현실에서는 끝까지 버틴 사람 중 일부만 취업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구조가 학원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너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 학원은 취업률 90%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하면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90% 이면에는 중도 탈락자라는 보이지 않는 10명, 2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비 지원 학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국비 지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 아닌가요? 싶지만 실제로는 이게 취업 경쟁률 게임으로 변질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국비 지원금의 대부분은 취업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즉 수강생이 실제로 배우고 성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서류상 취업했다라는 결과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통계에서 제외가 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미집계, 부트캠프 강사로 재고용된 사람도 취업 성공, 심지어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도 취업 처리로 되는 거예요. 결국 학원 입장에서는 진짜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취업이 더 중요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학원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단기 속성 커리큘럼으로 돌려버립니다. 깊이보다는 속도, 이해보다는 외우기. 이러다 보니 수강생은 개발자가 아니라 코더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거친 사람들은 실무에서 믿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거고요. 그게 바로 국비 출신, 부트캠프 출신, 위험하다라는 공식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문제점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수강생들이 가진 착각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비싼 돈 내고 등록했는데 커리큘럼도 있고 멘토도 있으니까 알아서 실력을 키워주고 취업까지 이어주겠지. 그런데 그건 정말 크나큰 오산입니다. 부트캠프나 국비 지원 학원은 길을 알려주는 곳이지 대신 걸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트캠프 내에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한계치에 탁 막히게 됩니다. 커리큘럼은 일정하고 과제도 정해져 있지만 진짜 성장은 얼마나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학원은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로 실력을 키우는 거는 전적으로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아무 사전 없이 준비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처음 코딩을 접했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잘하겠죠? 스스로 나 이제 개발자 다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전보다 나아진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직 취업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자존감이 올라가 버려요. 나는 하루 종일 코딩을 했고 밤새 프로젝트도 했으니까 취업은 당연히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취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나보다 훨씬 더 탄탄히 준비한 컴퓨터 전공자도 있고 이미 프로젝트 경력이 있는 경력 전환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접을 보면 바로 실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전부 착각이었던 거죠. 결국 이 과정의 마지막은 취업 실패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자책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학원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트캠프는 절대로 취업을 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수료증은 줄 수 있지만 그게 곧 취업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부트캠프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초라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부트캠프에서 배우는 내용이 처음부터 개념이 아니라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리큘럼의 한계치를 뚫고 실제로 실력 있는 취업 가능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부트캠프는 출발선지 독착점이 아니에요. 학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수료증 한 장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취업할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첫 번째와 일관된 문제예요. 학원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니까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취업은 전략이에요. 단순히 부트캠프 수료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원하는 기술 스택이 무엇인지,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인데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력서, 포트폴리오, 기터브, 프로젝트 방향성까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부트캠프를 선택할 때 이 커리큘럼이 내 목표에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부트캠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일단 배우면 취업하겠지, 부트캠프 수료하면 취업 지원팀에서 알아서 연결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수료 후에야 깨닫습니다. 이제 이력서 써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준비를 시작하지만 이미 그 시점부터는 시간이 6개월 이상 늦어진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수료 후에도 몇 개월을 더 혼자 해야 되고 1년, 2년 지나도 취업이 안 되거나 결국 포기하거나 다른 직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부정이 이어지죠. 하지만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예요. 애초에 어디 들어가고 싶은가, 그 회사가
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자체를 고민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공부 방향도 흔들리고 포트폴리오도 주제없이 흩어집니다. 결국 아무 회사에도 딱 맞지 않는 실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부트캠프는 출발이 아니라 도구라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취업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트캠프를 가도 결국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처럼. 네, 오늘은 부트캠프 현실, 국비지원 수료에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결국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부트캠프나 국비지원 학원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직접 겪었고 주변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길에서 막히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이력서가 막혔거나 포트폴리오 방향이 애매하거나 그냥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싶다면 그 고민을 폼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무료 첨삭이나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조언 몇 마디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향성을 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고민들을 모아 나중에는 진짜 현실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순히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까지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요. 그래서 지금 이 구글 폼은 단순한 상담 신청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첫 번째 실험이자 출발점이에요. 혼자서 막막해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폼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적어주는 한 줄 한 줄이 나중에 진짜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